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요즘 미국 관세 때문에 참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에 따른 우리나라 사업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관세가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4월 달에는 상호 관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경제에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세 영향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사업에 정말 불똥이 튀었는데요. 그에 따른 자동차 관련으로 오늘 살펴볼 종목은 코스피 시총 5위에 있는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무려 42조 9천억, 굉장히 큰 우량한 대형주이고요. 대형주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작고 또한 고점 대비해서 현대차의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현대차의 판매량은 전체 전 세계 완성차 점유율로 3위에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전기차로 수요가 바뀌면서 전기차 부분에서는 점유율 9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쪽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현대차에 대한 영업이익 요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뉴스를 찾아보면 현대차에서 영업이익이 대략 한 19% 정도 감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조금 하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이 자동차 산업을 정조준하면서 현대차 자동차 그룹 및 국내 완성차의 제조사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4월 2일 날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이게 또 당시에 가면은 이제 연장이 되거나 또 말이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현대차의 차트 주가를 보시면 최고점이 29만 9,500원에서부터 자, 고점 대비 마이너스 36% 하락을 했고요. 주가가 한때는 20만 원을 이탈하면서 18만 9천 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보여주고 20만 원을 회복하였습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 피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탈했다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투매를 일으킬 사항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현재 20만 5천 원 자리에서 직전 저점 자리였던 18만 9천 원, 대략 한 19만 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 자리를 자, 이탈을 하지 말고 주가가 이제 이런 식의 횡보를 해야만 그래도 주가에 대한 바닥을 다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4년도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자, 매출액 175조 2천억, 영업이익이 무려 14조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봤는데, 자,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영업이익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소폭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사용하는 판관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보니까 2024년 들어와가지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 연구 개발비도 많이 늘어났고, 또 판매비와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결국 매출액은 성장을 했지만 사용하는 돈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2021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본다면 영업이익이 자,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한 것 대비 주가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2년 전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와 반대로 지속적인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게 52주 신저가를 찍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위에서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우리가 4월 2일 날 미국 쪽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라서 주가의 출렁거림이 한번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차 관련해서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 현대차가 제너럴 모터스 GM과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글로벌 무대의 확장을 보고 있는데요. 자, 현대자동차가 미국 GM과 손을 잡고 북미 자동차 상용화에 진출을 한다라고 했죠. 결국에 이제 미국 쪽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하려면 미국 내에서 생산이 늘어나야 되고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예고한 만큼 아무래도 현대차에서도 GM과의 협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대항과 미국 쪽에 대한 점유율 좀 상용화를 키우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 관련해서 기본적인 부분들, 뭐 뉴스를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규칙은 내 돈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자, 주식을 함으로써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절대로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규칙은 자,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내기 전에 첫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절대로 잃지 않아야 한다는 그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회사의 사업 구성이나 또 재무 상황 등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의 사업 보고서를 들어왔는데요. 당사는 누계 414만 대의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했고요. 전년도에 137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라고 공시를 했죠. 또한 당사는 이후에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얘네가 이제 캐치프라이즈를 내면서 결국엔 기존의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투산이 아닌 다양한 뭐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5G를 통해서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뭐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 뭐 기존에 있는 내연차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에 대한 변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기타 부분에 현대로템이라고 해서 얘네가 이제 자동차 이외에 뭐 전차라든지 장갑차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자, 주요 매출액을 보시면은 차량 부분과 기타 부분을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뭐 대부분의 매출은 차량 부분에서 납니다. 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직 상승으로 하는 그런 완성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이제 제조를 하겠죠. 또 제조를 하게 되면 납품을 할 때 이동을 하는데 이동 수단으로 해서 쭉 원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는 자, 완성차의 자동차 제작을 현대차 그룹 내에서 다루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실적이 워낙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현재 PBR이 0.51배, PER이 4.45배로 현재 이 기업의 청산 가치보다 주가의 위치가 현저히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의 위치가 2년 전에 벌어들였던 영업이익이 거의 2배 이상이 증가했는데 주가는 제자리에 가고 있으니 당연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대주주는 현대모비스에서 29.98%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이외에 오너 일가가 소유를 하고 있고 연기금에서도 7.15%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중요한 실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도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미국에 대한 관세 이슈도 있고, 인건비가 증가하는 부분들, 또 마케팅 비용, 부가적인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조금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회사에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좀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또 이 현대차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많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자, 특히 이 배당 부분에서도 보시면은 분기 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1년에 총 4번에 따른 분기 배당을 해주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2,000원씩 분기 배당을 해줬는데 올해 배당금이 많이 올랐죠. 6,000원으로. 그래서 배당금도 상당히 많이 지급을 해주고 있는 현대차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무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유동 비율 80%, 당좌 비율이 조금 낮네요. 부채 비율이 182%, 그리고 현금 유보율이 7,284%. 자, 보시면 이자 보상 배율을 보셔야 되는데 이자 보상 배율이 30.15예요. 굉장히 벌어들인 금액을 가지고 충분한 이자를 낼 수 있다는 이자 보상 배율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얘네가 이제 부채 비율이 높지만 아마 이자를 내는 단기 차입금은 좀 낮은 수준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재무제표 쪽에 와서 보시면 단기 사채와 단기 차입금 부분, 자,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지만 가장 위험한 부분이 이 단기 차입금과 차입금 부분이 높지 않으면 크게 위기가 오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동차 산업 특성상 다른 기타 동종업계와도 부채 비율을 좀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현대차의 차입금 부분은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주가의 흐름과 또 이후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차트는 월봉에서부터 주봉, 일봉, 또 분봉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고요. 자, 월봉을 보는 이유는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과 현재 주가의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는지 많이 바닥까지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함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일봉 차트나 분봉 차트를 보면 이 단기적으로 좁은 시야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좀 왜곡된 현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주가의 큰 그림을 보려면 우선 월봉, 주봉 차트를 먼저 보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일단 현대차의 월봉 차트를 보면, 자, 직전 고점, 얘가 이제 역사적 신고가가 거의 30만 원대가 가장 높은 자리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차트를 길게 늘려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에도 이 자리가 고점이었고요. 또 현재에도 이 자리가 고점입니다. 자, 고점을 세 차례나 터치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월봉 차트만 보시더라도 주가가 이제 30만 원에 왔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우리의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가야겠죠. 어쨌든 직전에 고점 자리에 터치했으면 이 물량을 던지려 하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포지션을 당연히 매도 포지션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어쨌든 얘가 직전에 고점 자리를 터치하면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월봉상에서 이제 녹색깔 이평선 60월봉성을 터치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주가의 흐름 자체는 지금 얘가 단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전환시키는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월봉상에서 보이는 좀 강력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 라인들은 월봉상에서 확인했을 때는 대략 한 16만 7천 원, 대략 한 17만 원 인근까지 내려온다면 자, 여기 구간에서는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봉상에서 봤으면 보면 물론 이제 얘가 52주 신저가이긴 하지만 주가가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상승한 거 대비 주가가 떨어지는 폭은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주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에서는 자, 다음과 같은 박스권을 조금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의 큰 박스권은 이렇게 박스권을 크게 그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큰 박스권 상단은 30만 원이 될 것 같고요. 박스권 하단은 대략 한 17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 내에서도 또 작은 박스권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20만 9천 원, 21만 원짜리인데요. 자, 여기 자리를 만약에 지지를 받았다. 과거에 이 박스권 상단이었으니까 주가가 여기를 뚫어주면서 조정을 주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자,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반등을 보였는데, 여기서 계단식으로 주가가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다시 이 자리에 올라갈 때 주가가 저항을 맞을 수도 있죠. 그럼 현재 주가가 20만 5천 원이니까 주가 위에 저항대가 받는 부분이 거의 21만 원이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매수를 한다면 자, 먹을 구간이 별로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거의 한 5천 원, 주당 5천 원만 올라가면 또 저항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별로 먹을 구간이 없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더 많아진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얘가 21만 원을 강력하게 뚫어주면서 주가가 이렇게 안착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면서 25만 원짜리까지 먹을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얼마 만에 자,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느냐. 지금 내가 들어가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구간과 손절을 볼 수 있는 구간을 잘 판단한 다음에 이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나오는 구간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무래도 투자하는 데서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일봉 차트를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만 보시면 주가가 현저히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세선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지저분하게 그려놨는데, 자, 일단은 조금 한번 다 추세선을 날려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현재 이런 상황에 와 있어요. 자, 이렇게 빨간색과 이제 이렇게 하늘색을 그려놨는데 주가가 이제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긴 합니다. 지금 딱 결정 구간에 와 있습니다.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면서 여기 21만 원짜리를 뚫어주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뚫어주지 못하고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직전에 지지라인이었던 이 17만 원대 또 16만 원대까지 내려가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현재 현대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일단은 관망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21만 원, 뭐 20만 5천 원 이 자리에 덜컥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조금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고 요 녀석이 이제 21만 원짜리를 뚫면서 정상적으로 안착을 하고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추세선 하단이나 이 지지 라인까지 조정을 주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인지 조금 관망하는 흐름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자,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 보시면 지금 얘가 과거에 주가가 흘러갔을 때 자, 요런 추세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추세선 하단에 주가가 올라가면 반등을 크게 보여줬어요.
과거에는 이런 추세선 하단에서 반등을 크게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 여기 이제 추세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 이 추세선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반등을 못하고 추세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오면서 직전에 이 지지 라인으로 판단되는 자 여기 구간까지는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또 외부적인 이슈, 관세 이슈도 있을 거고요. 좀 전체적으로 이 현재 코스피 자체가 약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현재 주가가 다소 많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와 있어요. 직전에 코스피의 저점은 대략 한 2400포인트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가 2643포인트니까 직전에 이 고점으로 보이는 이 고점 자리까지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코스피가 떨어지면 현대차도 당연히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차를 매수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 일단은 현재 이런 추세를 그어 봤을 때 주가의 추세 하단 부근을 이탈하고 밑에 박스권으로 들어가 있는 이 박스권 하단 자리 자 여기 자리까지의 기다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현대차에 관심이 있어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한 점이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일 텐데요. 최대한 싼 자리에서 제가 안정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은 자 17만 원에서 이 16만 5천 원 사이 자 여기가 이제 제가 표시해놨던 16만 원 박스권 하단이니까요. 현재 자리에서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에 한번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자, 물론 주가가 조금 더 많은 하락을 해야만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데 약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 17만 9천 원, 한 18만 원 정도 자리에서 16만 원까지 버퍼를 두고 자, 요런 자리까지 매수를 하는 구간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그래도 현재 자리에서 조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조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18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에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요. 조금 비집중 매매로 비중 투자를 하신다라고 해서 내가 좀 낮은 가격에 최대한 손실을 보지 않은 상태로 매수를 하신다면 17만 원 자리에서 한번 매수에 자리를 그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가가 16만 원을 이탈한다. 뭐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16만 원을 이탈한다고 하면 일단 손절을 짧게 가지고 가면서 리스크 대응을 조금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어떤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느니 지금 보시면 여기 자리가 지금 추세선이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이제 21만 원 자리 가면은 아마도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수급이 따라주고 어떠한 외부적인 좋은 뉴스가 나서 21만 원을 뚫어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밑으로 하락한다라고 전제를 하면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 자 21만 원에 이 박스권 상단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1만 원 됐을 때는 전량 매도를 하는 매도 포지션을 가져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형태의 박스권 매매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요. 우선 박스권 상단 지금 21만 원과 박스권 하단 16만 원대에 포진을 해놨으니까요. 여기 구간을 한번 예산을 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지 관망하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